거의 모든 것의 역사. 평범한 수준의 종에 대해서는 이견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식물학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벼목에 속하는 풀을 아이길롭스 인쿨바, 아이길롭스 인쿨바타, 아이길롭스 오바타 중에 어느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전문가들에게는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지구에 5천여 종의 풀이 있고 그 대부분은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종은 적어도 20차례 이상 발견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고 2번 이상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었던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다. 2권으로 된 미국 초본 편람에서는 200여 쪽에 걸쳐서 생물학계에서 고의적으로 중복된 고시하는 이름들을 가리키는 동명종을 구분하려고 애를 썼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식물분류협회가 우선권과 중복의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국제식물분류협회는 가끔씩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그래서 바위로 만들어진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늘꽃을 자우슈네리아 칼리포르니카가 아니라 에플로비움 카눔이라고 불러야 한다거나 비단풀과의 아글라우탐니온 테누이시눔이 아글라우탐니온 비소이데스와는 동종이지만 아글라우탐니온 수도비소이데스와는 동종이 아니라고 밝혀준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이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원 식물의 경우에는 가끔씩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한다. 1980년대 말에 흔히 볼 수 있는 국화 크리산테멈을 같은 이름을 가진 숲에서 빼내서 아주 단조롭고 잘 받지도 않는 덴드라테마라는 이름을 붙여버렸다. 자긍심이 높았고 그 수도 많았던 국화 재배 전문가들은 거창한 이름을 가진 헌화식물위원회에 항의를 했다. 다른 것들도 많지만 양치류, 선태류, 진균류를 담당하는 위원회도 있고 이들 위원회는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서기장 레퍼튜어 제네랄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명령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만 하지만 식물학자들이 모두 일반인들의 정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1995년에 그 결정은 번복되고 말았다. 비슷한 판결 덕분에 피투니아 사철나무 그리고 널리 알려진 아마릴리스의 한 종이 그 이름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에는 제라늄에 속하는 여러 종들이 많은 불평에도 불구하고 펠라르고니움 속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싶네요. 당시의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찰스 엘리엇의 책에 잘 소개되어 있다. 모든 생물의 경우 그런 논란과 재분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물종의 전체 수를 파악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에드워드 O. 윌슨의 표현에 따르면 자릿수마저도 알 수가 없다. 추정해 보이는 의미는 300만에서 2억 종에 이른다 싶죠.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처럼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 중에서 97%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싶다. 우리가 그 주제를 알고 있는 생물 100종 중에서 99종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윌슨의 표현에 따르면 과학적인 이름과 박물관에 소장된 몇 개의 표본, 그리고 학술지에 남겨진 약간의 설명이 전부이다. 그는 생명의 다양성에서 식물, 곤충, 미생물, 조류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생물 중에서 알려진 종은 140만 종 정도라고 추산했지만 그것도 짐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싶고 종의 수가 조금 더 많은 150만에서 180만 정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종의 수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싶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조차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처지에 있는 셈이다. 원칙적으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종이에 수를 물어본 후에 그 숫자를 모두 합하면 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봤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두 결과가 비슷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진균류의 수가 7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절반가량이 더 많은 10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미 확인된 지렁이의 수가 4,000종이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수가 1만 2천 종이라고 역시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곤충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75만에서 95만 종에 이른다. 그 숫자들은 모두 알려진 종의 숫자들이라고 한다. 식물의 경우에는 24만 8천에서 26만 5천 종이 가장 일반적인 숫자이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차이만 하더라도 북아메리카 전체에서 발견된 꽃 식물 수의 20배에 달한다.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1960년대 초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콜린 그로브스가 250종이 조금 넘는 영장목의 종을 체계적으로 조상해 보았다. 그러나 같은 종이 한 차례 이상 보고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차례나 중복돼서 보고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새로운 종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그것이 이미 학계에 보고된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로브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무려 40년이 걸렸다. 대상 동물이 쉽게 구별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논란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경우인데도 그랬다. 2만 종으로 추산되는 지의류다. 5만 종으로 추산되는 연체동물이다. 40만 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딱정벌레의 경우에 비슷한 일을 시도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다. 확실한 사실은 지구에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확한 숫자는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선 그런 추산을 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1980년대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테리 어윈의 시도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파나마에 있는 19그루의 열대우림 나무에 살충제를 뿌린 후에 땅에 떨어진 모든 곤충을 채집했다. 그는 이동성 곤충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계절마다 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모두 1200종의 딱정벌레를 채집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의 딱정벌레 분포와 우림에서 자라는 나무의 종류를 비롯한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지구 전체에 약 3천만 종의 곤충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훗날 그것도 매우 보수적인 추산이었다고 했다. 똑같거나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던 다른 연구자들은 1,300만 또는 8천만 또는 1억 종의 곤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아무리 조심스럽게 추산을 하더라도 그런 추정값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미신에 가깝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계에는 대략 1만 명 정도의 분류학자가 활동하고 있다. 기록해야 할 생물종이 얼마나 많은가를 고려한다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한 종에 약 2,000달러의 비용과 상당한 서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새로 보고되는 생물종의 수는 약 1만 5천 종에 불과하다. 2002년 가을에 케냐를 방문했을 때 잠깐 만났던 나이로비의 케냐 국립박물관의 무척주 동물 과장이었던 벨기에 태생의 코원 메이스는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가 아니라 분류학자의 위기라고 한탄했다. 그는 아프리카 전체에 전문 분류학자가 없다고 했다. 아이보리 코스트에 한 분이 계셨지만 지금은 은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분류학자를 양성하는 데에는 8년에서 10년이 걸리지만 아프리카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류학자들이 정말 화석이라고 메이스가 덧붙였다. 그 자신도 그의 말에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케냐에서 7년을 지낸 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작년 네이처에 실렸던 영국의 생물학자 G.H. 고드프리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지역의 분류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권위의 재원을 상실해버렸다. 그 결과 많은 생물종들이 단편적인 논문을 통해서 제대로 설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류군, 동물학자들이 사용하는 문 또는 속을 가리키는 말,
이미 알려진 종과 분류의 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4. 도기 분류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새로운 종을 설명하는 데가 아니라 이미 분류된 것들을 가려내는 데에 허비하고 있다. 고드프리에 따르면 많은 분류학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19세기 분류학자들의 업적을 해석하는 데 보내고 있다. 그들의 불완전한 설명을 해석하고 완전한 상태가 아닌 표본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의 박물관들을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다. 고드프리는 특히 인터넷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류학은 지금도 대부분 논문에 집착하고 있다. 2001년에 와이어드 잡지의 공동 창간자였던 켈빈 켈리는 분류학의 현대화를 위해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종을 찾아내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기 위한 전생물종 재단을 설립했다. 25. 그런 사업의 비용은 20억에서 500억 달러로 추산된다. 그러나 2002년 봄까지 재단은 120만 달러의 기금과 4명의 지원을 확보했을 뿐이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새로운 종을 찾아내는 속도로는 이미 아직 발견하지 못한 1억 중의 곤충을 모두 찾아내기까지는 1만 5천 년이 넘게 걸릴 것이다. 나머지 동물종을 찾아내려면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적을까? 그 이유는 앞으로 찾아내야 할 동물종의 수만큼이나 많을 것이지만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생물은 매우 작아서 간과하기 쉽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만약 한밤중에 기어나와서 피지방과 살비듬으로 향연을 뻐리는 200만 마리의 작은 찐득이가 침대의 매트리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쉽게 잠들기 어려울 것이다. 26. 베개 속에도 4만 마리가 살고 있다. 그들에게 당신의 머리는 기름이 잔뜩 묻은 커다란 사탕과자에 불과하다. 깨끗한 베갯닛을 사용한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침대 찐득이 크기의 생물에게는 아무리 조밀하게 짜인 섬유의 실마저도 배에서 사용하는 밧줄처럼 보일 뿐이다. 영국 의학곤충학 센터의 존 마운드 박사의 측정에 따르면 평균 수명에 해당하는 6년 정도 사용한 베개 무게의 10% 정도는 벗겨진 피부와 살아있는 찐득이와 죽은 찐득이 그리고 찐득이의 배설물이라고 한다. 베개 속의 찐득이는 당신의 것이다. 여간의 베개는 어떤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실제로 일부 위생 문제의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마운드 박사는 찬물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세제 때문에 찐득이가 더욱 번성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찬물에 빨래를 하게 되면 찐득이까지 깨끗하게 세탁될 뿐이다. 이들 찐득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왔지만 그 존재가 처음 밝혀진 것은 1965년이었다. 28. 만약 우리가 컬러 텔레비전 시대가 올 때까지도 침대, 찐득이처럼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가 작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생물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리 놀라울 일은 아니다. 아무 숲이나 걸어 들어가서 한 줌의 흙을 움켜쥐면 그 속에는 100억 마리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대부분은 과학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속에는 100만 마리의 포동포동한 효모, 20만 마리의 머리카락처럼 생긴 곰팡이라고 부르는 작은 진균류, 아메바를 비롯한 1만 마리의 원생동물, 그리고 온갖 종류의 담균충, 편원동물, 해충을 비롯해서 미생물, 크라이프토조아들이 가득 들어있을 것이다. 29. 그 중에 대부분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미생물에 대한 가장 완벽한 편람인 버기세균학 편람에는 4천 중의 박테리아가 수록되어 있다. 1980년대 노르웨이 과학자 요스테인 고크스웨이르와 비그디스 톨스빅이 베르겐에 있는 자신들의 실험실 근처의 해변숲에서 임의로 1g의 흙을 채취해서 박테리아를 분석해봤다. 두 사람은 그 흙 속에서 버기세균학 편람에 수록된 것보다 더 많은 4천에서 5천 종의
박테리아를 찾아냈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해변가에서 채취한 역시 1g의 흙 속에서 전혀 다른 박테리아 4,000에서 5,000 종을 찾아냈다. 에드워드 오 윌슨의 관찰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두 곳에서 본 두 주먹의 흙 속에서 9,000종이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전혀 다른 서식지에서는 얼마나 많은 종이 발견될 것인가. 어쩌면 그 수가 4억 종이 될 것이라고 추산돼 있다. 적절한 곳을 찾아보지 않았다. 윌슨은 생명의 다양성에서 10헥타르의 면적을 가진 보르네오의 물림에서 며칠을 돌아다닌 식물학자가 북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천여 종의 꽃식물을 찾아낸 이야기를 소개했다. 32. 식물을 찾아내기 어렵지 않다. 그저 아무도 그곳을 살펴보지 않았을 뿐이다. 케냐 국립박물관의 콘 메이슨은 케냐에서는 산 꼭대기 숲이라고 부르는 운무림에서 특별히 조심스럽게 살펴보지도 않았지만 30분 만에 4종의 새로운 누래기를 찾아냈고 그중 3종은 새로운 숲에 속했다. 또한 한 종의 새로운 나무도 발견했다. 그는 아주 큰 나무였다면서 몸치기 큰 짝과 춤을 추듯이 팔을 벌려봤다. 고원의 정상에 있는 온모림 중에는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되어 있던 것도 있다. 그는 그런 지역은 생물학적으로 바람직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연구된 적이 없다고 알려졌다. 열대 우림의 면적은 지표면의 약 6%에 불과하지만 동물의 절반 이상 꽃식물의 3분의 2가 살고 있다. 33. 그러나 그런 곳에서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런 생물 중에 대부분이 활용가치가 높은 것인 우연이 아니다. 꽃식물 중에서 적어도 99%는 약효를 검토한 적이 없었다. 식물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화합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거의 4분의 1은 40여 종의 식물에서 유래되었고 나머지 16%는 동물이나 미생물에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가능성을 포기해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화학자들은 조합화학 컴퓨터를 이용해서 약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을 디자인해서 한꺼번에 소량씩 합성한 후에 실제 약효를 확인하는 신약 개발의 새로운 방법으로 실험실에서 한꺼번에 4만 종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지만 임의로 합성된 물질들의 대부분은 쓸모가 없다. 그러나 천연물질은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처럼 35억 년의 진화를 통한 가장 훌륭한 스크리닝 테스트는 새로 개발한 의약물질을 약효와 독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34. 그러나 미약인 생물을 찾으려는 반드시 외딴 곳이나 먼 곳까지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리처드 포티는 생명, 자의적 자서전에서 몇 세대에 걸쳐서 소변을 보았던 시골의 선술집 벽에서 고대의 박테리아를 찾아낸 이야기를 소개했다. 35. 물론 그런 발견에는 상당한 행운과 노력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전문가가 부족하다. 과학자들이 찾아내서 살펴보고 기록을 해야 할 대상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수를 훨씬 넘어선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끌림직인 생명력을 가진 담년충이라는 생물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미생물은 거의 어떤 조건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작게 뭉친 후에 대사 과정을 중단한 채로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 상태에서는 끓는 물에 넣거나 또는 원자들마저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게 되는 절대온도 0도에 가깝도록 냉각을 시키더라도 그런 고문이 끝나고 다시 적당한 환경이 돌아오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풀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500여 종이 확인됐다. 360종이라는 주장도 있다. 30종. 그러나 실제로 몇 종이나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담륜충에 대해서 거의 모든 것은 요가 시간에 이 생물에 대해서 연구했던 아마추어 분류학자 데이비드 라이스라는 영국의 사무직원 덕분이었다. 담륜충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지만 전 세계의 담륜충 전문가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에 불과하다. 중요하면서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진균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다. 진균류는 어느 곳에서나 버섯, 곰팡이, 버짐, 효모, 말불버섯 등의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고 그 양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보통 4,000제곱미터 정도의 풀밭에는 1,100kg의 진균류가 살고 있다. 37. 그러니까 진균류는 하찮은 생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진균류가 없으면 감자, 입마름병, 누름나부, 마름병, 완선 또는 무좀은 없어지겠지만 요구르트나 맥주, 치즈를 만들 수가 없게 된다. 모두 합쳐서 약 7만 종의 진균류가 확인됐지만 그 수는 180만 종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8. 많은 균류 전문가들이 치즈나 요구르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에 종사하는 균류학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앞으로 찾아내야 할 진균류의 종수가 균류학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은 확실하다. 세계는 정말 넓다. 우리는 손쉬운 비행기 여행과 통신수단 때문에 세계가 사실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지만 연구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땅 위에서 보면 세계는 정말 넓다. 완선은 사타구니에 발생한 표재성 진균 감염. 깜짝 놀랄 정도로 넓다. 자이류의 우림 속에는 기린과 가장 가까운 종인 오카피가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수는 3만 마리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20세기 이전에는 그런 동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짐작하지 못했다. 뉴질랜드에 사는 몸집이 크고 날지 못하는 타카히라는 새는 200년 동안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우스섬의 오지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9. 1995년에 티벳의 외딴 계곡에서 폭소를 만나 조난을 당했던 프랑스와 영국의 과학자들은 선사시대의 동물 벽화에서나 보았던 리워치라는 말을 찾아내었다. 그 계곡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40. 더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1995년에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유명한 민속 생물학자는 키가 기린만큼 큰 나무늘보의 일종인 메가테리움이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다가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대한 나무늘보, 이
아마존 유역에 요새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그 민속 생물학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나 나무늘보에 대한 더 이상의 소식이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밀렴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보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동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요원한 일이다. 수천 명의 탐사단을 조직해서 세계의 가장 외딴 곳까지 보내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생명의 가장 놀라운 생산력은 신비할 정도이고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기도 한다. 모든 생물을 찾아내려면 모든 바위를 뒤집어 봐야 하고 숲속에 흩어진 모든 것을 살펴봐야 하고 상상을 넘어서는 모래와 먼지도 조사해 보아야 하며 모든 조림 지역을 기어 올라가 보아야 하고 바다를 살펴보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전체 생태계를 샅샅이 살펴볼 수는 없다. 1980년대에는 아마추어 동물 탐험가들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었던 루마니아의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33종의 곤충과 거미, 진해, 이와 같은 작은 생물들을 발견했다. 모두가 눈이 멀고 색깔이 없고 과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었다. 그런 생물들은 물 웅덩이 표면에 있는 찌꺼기들을 먹고 살았다. 그런 찌꺼기는 온천에 들어있는 황화수소를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불만스럽고 힘이 빠지고 심지어는 화가 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행성에 살고 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현대 과학의 여러 분야를 살펴보면서 언제나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비밀스럽기까지 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이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헨리 에드워드 크램프턴이라는 영웅이 1906년부터 1956년에 사망할 때까지 50년 동안 말 없이 파르툴라라는 폴리네시아의 육상 달팽이를 연구했던 생활을 소개해줬다. 크램프턴은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파르툴라의 나선 모양의 크기를 소수점 8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 결과를 정성스럽게 표로 만들었다. 크램프턴의 표에서 한 줄의 숫자를 완성하려면 몇 주에 걸쳐서 측정하고 계산해야만 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인간의 성생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해진 알프레드 C. 킨제이는 그렇게 헌신적이진 않았지만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킨제이는 성에 흥미를 가지기 전에는 완고한 곤충학자였다. 킨제이는 킨제이 보고서로 유명하죠. 킨제이는 2년에 걸친 탐사에서 4,000km를 걸어다니면서 30만 종의 말벌을 채취했다. 그 기간에 벌에 쓰인 횟수가 얼마나 많았을까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그렇게 난해한 과학 분야가 어떻게 대를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수수께끼였다. 따개비나 태평양, 달팽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연구소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 런던 자연스한 박물관을 찾아갔을 때 리처드 포티에게 생물학계에서 어느 학자의 후계자가 어떻게 선정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는 순진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를 경기에 불러내는 것과는 다른 경우랍니다. 어느 전문가가 은퇴를 하거나 또는 불행하게 사망하게 되면 그 작업은 중단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오래 중단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종의 식물을 42년 동안 끈질기게 연구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로군요. 소득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모양이었다. 18.